이거를 매도하신 분은 2020년 7월에 173억에 사가지고 300억에 매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투자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오늘은 좀 개포동을 좀 볼 거예요. 상업용 건물을 보시는 분들은 개포동에 관심이 1도 없을 거예요. 개포동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대치 도곡동이고, 이쪽으로 가면 테헤란로고, 이쪽으로 가면 이제 한강변이 있는 핵심지죠. 예전에는 여기가 핵심지였는데 한강변 중심으로 재편이 되면서 지금 여기가 비싸죠. 한남대교 건너서 가로수길, 세로수길, 여기 이쪽 신사구역, 도산대로구역, 압구정 로데오구역, 빌딩에 관심이 없어도 대충 들어오면 알 거예요. 여기가 왜 이렇게 비싸지? 이면에다가 도로도 4m, 뭐 6m 도로밖에 안 되고, 근데도 막 평당 2억이야. 미친 거 아니야? 여기가 일단 핵심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강북에서는 이 한남동부터 여기 성수동까지 여기가 핵심 지역이죠. 여기로 가면 또 싸요. 상대적으로 학동, 강남구청 여기로 가면 조금 가격이 내려가고, 언주역 여기 가면 좀 더 가격이 내려갑니다. 역삼, 강남, 선릉 가면 또 가격이 확 올라가요. 이 밑으로 가면 또 싸집니다. 여기로 가면 좀 다시 또 올라가. 개포동 가면 확 내려가요, 가격이. 이게 지리적으로 보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압구정 로데오, 그리고 신사 요 지역을 보면 전국에서 모이기가 굉장히 편해요. 신분당선 있죠. 버스 왔다 갔다 하죠. 강남역도 이제 버스 왔다 갔다 하죠. 경기도까지. 유동인구 엄청나게 많아요. 한남동에서도 올 수도 있고, 강북에서 올 수도 있고, 서울 전지에서 다 올 수 있는 지역이고, 오기 편하고, 좋은 업장들이 많고, 근생이 발달해 있고, 하이엔드 업장들이 많고, 서울 어디에 살든 간에 유명한 맛집, 미슐랭 스타를 가고 싶어 하면 다 이 지역에 올 수밖에 없잖아요. 한강변을 중심으로 부가 재편이 됐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기도 잘 되고, 여기도 잘 되는데, 개포동은 왜 그럴까? 주거지로서 굉장히 재개발이 많이 되고, 여기가 엄청난 배우 세대가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뭐 개도 포기한 동네다 이랬었는데, 이제는 개도 프로젝트 하는 동네다라고 뭐 바뀔 정도로 가격이 비싸잖아요. 대치동이나 반포나 압구정만큼 비싸진 않지만 그 다음으로 비싼 지역이잖아요. 신축들이 많고 엄청난 배우 세대를 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용 건물은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생각보다 되게 싸요. 저희가 오늘 볼 빌딩 중에 하나가 개포동 1245-12번지예요. 대로변 포이사거리 이게 양재천이 다 흐르고요. 타워팰리스 사시는 분들이나 도곡역 근처 개포동 이 앞에 사시는 분들 되게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양재천하고 굉장히 가까운 곳입니다. 대로변에서 하나 딱 들어오는 코너에 코너. 도로가 좁은 도로가 아니에요. 이 건물인데 딱 이게 코너에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딱 보면 도로가 여기는 한 6m 되는 것 같고요. 여기는 6m보다 더 확실히 넓죠. 여기로 나가면 대로변입니다. 대로변. 가이성 좋죠. 건물도 뭐 나쁘지 않고요. 이종 주거지역이고요. 65억에 팔렸고, 대지가 83평이고 평당 7,700만 원에 팔렸습니다. 연면적이 246평에 용적률이 223%인데 옛날에 지어진 건물이라서 용적률 23% 정도 이득을 봤죠. 그리고 지하 1층부터 5층. 준공이 1989년에 지어졌어요. 89년에 지어진 건물치고는 외관이 굉장히 준수하죠. 중간에 리모델링을 한 것 같아요. 구조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건폐율은 51% 정도 돼요. 대지가 83평에 건폐율 51%면 한 층에 뭐 40몇 평 나오겠죠. 5층은 학원이 있대요. 학원. 4층이 탁구장이래요. 3층이 사무실, 2층이 음식점, 1층이 소매점. 그러니까 여기에 뭐 음식 소매점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하 1층에는 뭐 의약품 도매업이 있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것만 봐서는 모르겠어요. 23년 7월에 대지 평당 7,7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게 나름 이면도로 중에서는 코너에 있고 건물 상태도 준수하고 임차인 다 차 있고 한데 평당 7,700이면 너무 싸지 않나요? 강남인데 이게 아무리 그렇게 이동인구가 많지 않은 힙한 뭐 동네도 아니고 뭐 딱 보면 동네 업장들이에요. 일로 가면 뭐 별거 없는 것 같아. 일로 가면 별거 없는 것 같고, 이쪽도 별거 없어. 여기 카센터 있고, 이런 카센터가 들어와 있고 집밥 이런 거 들어와 있는 데가 비쌀 리가 없죠. 여기는 임대료가 기본적으로 싼 구역이구나 라고 하는 건 요것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럼 여기가 임대료가 싼 구역이면 건물이 되게 멀쩡해 보이고, 강남구 개포동이어도 임대료가 얼마 안 나오겠구나 라고 하는 걸 유추해 볼 수 있죠. 압구정 로데오에 있는 이면도로 그때 얼마였죠? 평당 2억이었잖아요. 로티드 건물 뒤에 있는 게 까사라고 하는 공동 구매 플랫폼에서 평당 2억 2천에 공모하고 있잖아요. 이거 3분의 1, 3분의 1 같은 강남인데 이렇게 도로변이 좋은데도 이거밖에 안 된다. 근데 주변을 보면 그게 이해가 된다. 왜? 임대료가 낮기 때문에. 또 하나 저희가 좀 살펴볼 거는 거래 역사를 봐야 돼요. 나름 성공적인 투자였던 것 같아요. 엑시트하신 분은. 왜냐하면 이게 2015년 9월에 24억 5천에 매수한 건물이에요. 되게 쌌죠. 대지가 80평인 코너변에 있는 건물을 지금으로 치면 반포자이 24평, 아리팍 24평보다 싸요. 2015년 9월에 24억 5천에 매수를 했고요. 23년 7월에 65억에 매각을 했습니다. 8년 동안 건물 가격이 2.6배가 됐죠. 수익률도 한 160% 정도가 났고, 근데 재밌는 게 2015년에 24억 5천밖에 안 했는데 2015년이면 사실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 34평도 13억이었어요. 그때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았고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터진 다음에 2009년부터 쭉 하향세를 그리다가 2014년 15년에 부동산 끝났다 이런 기사들이 되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때 상업용 건물을 내가 볼 때는 막 투자 목적으로 산 게 아니야. 이 사람 그냥 이 동네에서 그냥 뭐 임대 잘 맞춰지고 뭐 그냥 동네 상권이고 이 4억이면 가격도 적당하고 아예 뭐 임대료 받아먹자 해서 산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샀는데 지금 이제 건물 가격이 많이 올랐죠. 강남 땅값이 전체적으로 많이 오르고, 그 당시에는 2015년엔 또 개포동에 재개발이 되지가 않았었어요.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됐다라고 전 보고 있고요. 2.6배가 돼서 나름 8년 만에 160%의 수익을 거둔 되게 성공적인 투자였다. 이런 건물을 당시에
5억대에 사셨으면 그렇게까지 예산이 많으신 분은 아니었을 거예요. 이걸 65억에 매각을 했으면 뭐 양도세로 내야 되고 실제 세후 수익률은 좀 떨어질 텐데 어쨌든 간에 몇십억을 번 거잖아요. 굉장히 성공적인 투자 아니었냐 8년 만에. 이거 말고 하나 사례를 더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봤던 건물은 양재천이 흐르고 여기 사거리에서 들어오는 곳이고 지금 볼 건물은 소홈 빌딩인데 개포동 119-7번지입니다. 얼마 안 멀어요. 아까 전에 봤던 건물 파리바게트 보이시죠? 여기고요. 양재천 바로 앞이고요. 119-7번지예요. 그리고 여기는 대로변입니다. 대로변. 가지성이 일단 엄청 좋고요. 왕복 6차선 도로가 있고 주변에 보면 다 대로변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산이 보이고 병원들이 이렇게 있고 이렇죠. 딱 보면 대로변의 멋진 건물이에요. 소홈이라는 회사가 이거를 사업용으로 사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매각을 한 케이스인데 3종 주거지역이고 88억 5천에 매각을 했고요. 대지가 81평이고 평당 그럼 1억 800이죠. 용적률이 268%, 335평 연면적이 돼 있고 건폐율은 59% 다 찾아 썼습니다. 준공은 2003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2003년에 준공이 돼서 건물도 나름 쓸만할 거예요. 이거는 보증금 3억에 월세가 2,800만 원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실제 이게 매도자가 건물주기 때문에 매각한 다음에 이제 세즈 리스펙으로 자기들이 이제 2,800 주고 살겠다라고 한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세즈 리스펙 같은 경우는 시세를 반영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속아서 사면 안 되고 어쨌든 팔렸습니다. 이 회사가 팔았고요. 수익률이 3.9%가 나와요. 이 월세 2,800만 원이면. 근데 아마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소음 수익 가구 회사에서 통임대 하고 있고 제가 왜 이 사례를 가지고 왔냐면 일단 대로변에 3종 주거지역에 가치성이 이렇게 좋은 건물도 평당 1억밖에 안 해요. 근데 압구정 로데오 같은 경우는 이면에 있어도 평당 1억 8천, 1억 9천, 막 2억의 거래가 되는데 여기는 1억 800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 거래 역사를 봐야 되는데 이 소음이라는 회사가 2020년 8월에 이 건물을 63억 5천만 원에 샀어요. 평당 7,800만 원에 사서 등기세 냈겠죠. 리모델링 비용을 8억을 썼대요. 어쨌든 리모델링을 한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중개사 수수료까지 냈으면 88억 5천에 팔았거든요. 지금 3년 만에. 그럼 남는 게 거의 없었다. 고작 해봐야 10몇 억 남으려나? 20억도 안 남을 거야. 15억 정도 남지 않을까? 퍼센티지로 보면 20% 정도 남지 않을까 싶은데 2020년에 사서 23년에 팔았는데 고작 건물 가격이 리모델링 비용 빼고 등기세 빼고 20%밖에 못 먹었으면 이건 실패한 투자거든요. 2020년에 산 사람들은 다 2배씩 먹었어요. 어딜 샀든 간에 다 2배가 됐습니다. 땅값 2배가 된 데도 있고 80% 70% 정도 오른 데도 있고 막 이런데 여기는 20% 정도밖에 안 올랐습니다. 왜 그랬냐라고 보면 또 다른 데를 좀 봐야 되는데 1193-12번지를 볼 거예요. 바로 옆입니다. 바로 옆. 아까 전에 여기 대로변이잖아요. 여기도 여기예요. 여기고요. 아까 전에 저희가 봤던 건물 요 건물이잖아요. 요 건물이 평당 1억 800에 팔렸고 3종 주거지역인데 재밌는 게 여기는 또 2종이더라고요. 대지가 86평에 49억 7천에 거래가 됐어요. 2023년 3월달에 평당 5,700만 원이 거래가 됐습니다. 대로변인데도 불구하고 육교가 있고 여기 뭐 가시성도 좋고 한데 대로변이지만 유동인구가 생각보다 되게 없는 지역이고요. 상권의 확장성도 떨어지고 대중교통도 그닥인 동네라서 대로변에 뭔가 사업으로 쓰거나 차로 왔다 갔다 하기에는 나쁘지 않은데 상권 구조 자체가 되게 안 좋다. 요 건물인데 다른 데 동네에다가 만약에 사업을 샀으면 수익가구 판매량보다 몇 년치, 5년, 10년치 영업이익을 얻을 수도 있었던 거였는데 좀 아쉬운 되게 투자였죠. 요 사례들을 좀 몇 개를 찾아보니까 뭐 아까 전에 그 개포동에 처음에 소홈 빌딩 말고 처음에 찾았던 사례는 23억에 사가지고 65억에 팔았잖아요. 2종이고 8년 만에. 근데 얘는 자산시장의 폭발적인 상승기 때 사가지고 리모델링 비용까지 들여서 팔았는데 얼마 못 먹은 거예요. 또 하나의 건물을 가보죠. 1194-6번 이것도 근처 건물이에요. 요 건물인데 여기는 또 평당 1억 500에 팔렸어요. 95평이고 100억에 팔렸거든요. 근데 여기도 3종이에요. 그래서 23년 7월에 거래가 됐고 이 대로변이었잖아요. 아까 전에. 아까 전에 파리바게트 있는데 이 위에가 평당 7,700만 원이 이면도로에 거래가 됐고 이 사람이 23억에 사서 65억에 팔았고 성공적인 투자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대로변에 사신 분들은 그렇게까지 성공적인 투자가 좀 아니었던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이 대로변을 내려와서 이 건물 같은 경우는 평당 1억 500에 팔리긴 했지만 실제로 예전에 거래사이들을 찾아보면 그렇게 재밌는 또 투자는 또 아니었다. 왜 그럼 개포동이 이럴까? 여기가 이제 나름 개포동에서 올 수 있는 근생 단지인데 내가 물어보니까 개포동 사람들은 여기서 일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치역, 도곡역 일로 가버리지 일로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하나는 이 뒤에가 산으로 가로막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천이 있잖아요. 양재천과 뒤에 산으로 가로막혀 있어서 상권이 확장이 안 되고 상권으로서 굉장히 한계가 큰 지역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는 딱 갇혀가지고 여기서만 좀 소비가 되는 이런 데는 사실 뭐 상승장 때 이렇게 혜택을 좀 많이 못 보는 느낌이 있어요. 같은 강남이라고 하지만 가격이 생각보다 되게 싸고 핵심지에 있는 이면에 막 4m, 6m 도로 이런 데보다도 가격이 안 나가는 또 경향이 있고 오르는 것도 그렇게 많이 안 올라요. 근데 재밌는 사례였죠. 이거는 또 하나 또 재밌는 사례가 있어가지고 이제 신사동으로 가보죠. 개포동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 원래 사실은 우리가 꼬마 빌딩 투자를 한다 되게 핫하고 힙하고 뭐 되게 좋은 꼬마 빌딩을 투자한다라고 하면 다 여기 압구정 로데오, 신사, 신노년, 노년 다 이쪽에 몰려있지 한강을 중심으로 봤을 때 이쪽이 핵심지지 이 밑으로 갈수록 이제 핵심지로
시내부터 멀어지는 거고 테헤란로, 강남역, 역삼역, 선릉역, 삼성역, 교대역까지 요 일대가 이제 되게 또 좋은 상권이죠. 일자리가 많잖아요. 일자리. 소득 수준이 높은 직장인들이 많고 그리고 여기는 전국에서 몰리기 편하고 여기도 일자리도 많고 여기 이제 신사동 여기를 볼 건데 도산공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맨날 보는 도산공원. 여기가 이제 아무래도 가격은 비싸지만 거래 사례들이 좀 많이 뜨는 것 같아요. 가사에서 카페 노티드 뒤에 건물 공모한다 그랬죠. 이게 뭔가 2억 2천. 이 근처 우리가 살펴봤었잖아요. 그때 세븐일레븐 맞은편 건물도 살펴봤었고 지난주에 이 건물들이 다 뭐 평당 뭐 2억이니 뭐 2억 5천이니 여기 뭐 이면도로는 1억 8천이면 거래가 됐었잖아요. 이 건물 한번 보죠. 도로가 이거는 딱 봐도 그냥 6m 도로 같고 도로가 요거밖에 없고 일방통행이고 23년 5월에 거래된 건물이에요. 이면도로 건물인데 생각보다 대지가 되게 크더라고요. 대지가 194평이고 315억에 거래가 된 거예요. 평당 1억 6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이면도로에 있는 컨센서스가 우리가 그때 살펴본 것처럼 1억 8천, 1억 9천 평당 거래가 되는데 여기가 1억 6천에 거래가 됐어요. 왜? 여긴 대지가 크니까 사람들이 안 붙는 거예요. 300억 정도의 건물을 살 정도의 사람이면 이면도로를 잘 안 살려 그래요. 대로변에 좀 멋진 걸 사고 싶어 하지. 거기다 여기 2종 주거지역이고요. 호가는 이미 다 2억이고 1억 8천이고 뭐 다 이랬는데 여기가 도로를 두 개를 끼고 있지 못하고 하나만 끼고 있고 대지가 크다 보니까 매수자가 아마 안 붙었을 거예요. 이게 지하 1층부터 6층까지 연면적 642평짜리 건물이고 건폐율 57%에 용적률은 딱 199% 썼어요. 주차 대수는 13대 된다라고 하고요. 근데 재밌는 게 준공이 2018년에 됐어요. 신축으로 규제에 맞게 딱 지어진 건물인데 이거를 산 매도자죠. 지금 현재 판 사람이 2018년에 사서 5년 동안 사업으로 쓰다가 매도를 한 건데 이게 대박이에요. 2018년 9월에 165억에 매입을 했어요. 준공이 2018년이니까 신축 되자마자 이 건물을 팔았겠죠. 매도자는. 그래서 매수자가 이거를 165억 7천만 원에 샀다가 2023년 5월에 315억에 매각을 한 거죠. 5년 동안 2배가 된 거죠. 근데 30억짜리 건물이 60억이 되는 것보다 160억짜리가 310억 되는 게 훨씬 힘들거든요. 덩치가 커지니까. 그리고 이게 워낙 덩치가 커지다 보니까 이면도로에 300억을 주고 지으면 쉽지가 않아요. 왜냐? 대지를 줄여서 가면 압구정 로데오 이 바로 앞에도 살 수 있거든요. 바로 앞에가 평당 2억 5천에서 2억 7천 사이에요. 압구정 로데오 딱 나와가지고 이 멋진 남들한테 막 자랑하기도 좋고 야 나 여기 건물 내 건물이야. 3종이 2억 7천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2종에 도로변이고 여기가 평당 1억 6천에 거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평당 가격은 1억 차이가 나지만 대지를 좀 줄여서 190평짜리 대지가 아니라 어차피 용적률을 더 많이 쓸 수 있으니까 3종이 대지를 좀 줄여서 여기 있는 100평짜리 건물을 살 수도 있었다는 거죠. 여기에 있는 대지 120평짜리 건물을 저 같으면 사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분은 좀 더 땅이 큰 데를 선호했나 봐요. 그럼 한번 이제 수익률을 좀 계산해 보면 315억에 팔았잖아요. 그러면 일단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한테 0.9%의 수수료를 줬으면 2억 8천의 수수료를 줬을 거고요. 매도자가 살 때 이미 등기세를 7억 정도 냈을 거고 0.9% 곱하면 1억 5천 정도 수수료를 줬다라고 하면 해 전으로 138억의 차익을 5년 만에 본 거죠. 어떻게 보면 1년에 회사를 운영해서 영업이익을 뭐 30억씩 만드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근데 이 사람은 건물 하나 팔아가지고 법인이 샀어요. 법인에서 138억의 차익을 남겼습니다. 법인세는 22% 낸다라고 하면 세금은 약 30억 정도 나올 거고 세후로 108억 정도의 차익을 남긴 거예요. 굉장히 성공적인 투자였다라고 보고 있고요. 노리고 들어간 건 아니겠죠. 이 정도로까지 많이 오를 줄 아무도 몰랐겠죠. 2020년 이후에 코로나 터지면서 자산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자산 가격의 폭발적인 상승이 있었는데 굉장히 잘 팔았죠. 지금 고금리도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될 거고 그래서 잘 파셨는데 사신 분은 평당 1억 6천이면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주변에 실제 평당 1억 8천 9백이 거래된 사례가 있고 가사에서 카페 노티리 뒤쪽에는 2억 2천에 공모를 한다고 하니까 평당 1억 6천에 샀으면 전 나쁘지 않은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315억이면 저는 여기 샀을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뭐 다 생각이 있겠죠. 이거를 산 법인이 그 큰 회사가 아닌데 이 회사에서 한 100몇십억을 건물 하나 사가지고 사업을 쓰다 팔아서 벌었으면 어마어마한 차익을 거둔 거죠. 또 하나의 사례를 보면 도산대로를 너무 좋아해서 자꾸 도산대로 사례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건물을 매수하시는 분들이 도산대로 압구정, 한남동, 성수동, 신사동, 뭐 또 신노년, 노년 이런 데를 위주로 보시고 강남대로 이런 데 보시는 분들 그건 예산이 완전 뭐 천억 단위로 가니까 그건 또 다른 세계고 공업 빌딩을 보시는 분들 이쪽을 좀 많이 보기 때문에 이 사례들을 좀 많이 가져온 거고요. 도산공원 바로 앞에 있는 곳이에요. 648-25번지인데 바로 뒤에 도산공원이 있고요. 차 주차하는 데가 있어서 실제로 차가 두 대가 못 지나다녀요. 차가 한 대가 이게 마주 보면서 오면 내가 여기로 딱 비켜줘야지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곳이고 여기 에스컬레이드 타고 들어가면 아주 스트레스 받아서 짜증이 뭐 엄청나죠. 여기가 2023년 7월 최근에 거래가 됐어요. 이종 주거지역이고 대지가 131평이에요. 대지가 131평이면 상당히 큰 건물이거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건물이 앞에도 좀 긴데 뒤에가 좀 이렇게 좀 큰 것 같아요. 평당 2억 3천에 거래가 됐어요. 솔직히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투자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연면적 281평이고 2007년에 준공이 된 건물이고요. 이거를 매도하신 분은 2020년 7월에 173억에 사가지고 300억에 매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도로도 너무 좁고 여기는 길이 없어요. 개발 행위를 할 게 아니면 이거를 살 이유가 있나 싶기도 해요. 또 옆에 개발을 또 하고 있어요. 이렇게 큰 거를 또 엄청나게 큰 걸 또 짓고 있어요. 이렇게 매도자는 성공적인 투자였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싶었고요. 2020년 7월에 173억에 산 거를 3년 만에 127억의 차익을 남기고 팔았고 2020년에 사서
올라가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2020년에는 노년, 신노년, 신사, 성수, 한남 여기 중에서 어떤 거라도 샀으면 거의 뭐 7, 80% 먹었다니까요. 이것도 다 그 사례예요. 2020년 7월에 이거를 173억에 샀다가 300억에 팔았습니다. 3년 만에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뒀죠. 1년으로 보면 세전에 40억씩 번 거예요. 사실 300억에 이걸 사게 되면 평당 2억 3천이면 좀 빡세다. 이종주거지 이거 도산공원에서 절대 이거 지적도 안 풀리거든요. 여기서 뭐 종상향이 될 일도 없고 도로가 너무 좁아요. 여기 도로 이거 오기도 힘든데 어쨌든 한남동에 있는 이 건물을 보죠. 제가 나인원 한남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너무 잘 알죠. 유도인구 엄청 많아요. 위로 올라가게 되면 여기가 이제 SPC 본사 있고 일로 가면 이제 남산 산책길이 있고 한데 패션파이버 여기 있죠. 쭉 가다 보면 이제 노티드 나오고 다운타운어 나오고 하는 뭐 그 길인데 여기가 이제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이 건물이 2022년 4월에 64억 7천에 사서 2023년 6월에 98억에 매각했어요. 1년 만에 완전 초단타를 친 거예요. 이걸 사신 분이. 이렇게 1년 만에 단타를 쳤던 게 한남동에 최근에 거래사를 보면 많지는 않은데 한남동에 좀 단타 목적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좀 많았어요. 나인 한남이 들어서고 그리고 이제 여기 한남 뉴타운 3구역도 막 이쪽에 이제 순천향동 쪽에 이쪽에 들어서는데 개발 호재들도 많고 그리고 여기가 상권이 굉장히 핫해지기 시작할 때 상권을 딱 분석할 때 상권이라는 게 생성의 시기가 있고 성숙의 시기가 있고 정점 시기가 있고 정점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고 힙한 업장들 다 떠나가고 뭐 프랜차이즈 들어오기 시작하면 망하고 점점 내려가고 이게 어떻게 보면 상권의 사이클이잖아요. 근데 여기를 이제 생성의 시기에서 정점으로 나아가기 전 시기로 봤던 것 같아요. 여기 상권이 좀 더 핫해질 거고 코로나도 풀리고 이러면 여기가 굉장히 좀 번성할 거다라고 보고 들어오신 것 같고 굉장히 고수죠 이 사람은. 2022년 4월이면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다음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고금리가 본격화되진 않았겠죠. 근데 이분이 이걸 사서 1년 동안 버티다가 올해 6월에 팔았어요. 타이밍도 기가 막히죠. 올해 6월보다 지금 시장이 더 안 좋거든요. 고수의 손길이 좀 느껴졌던 매매 사례였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여기 이제 한남 근린공원 들어서잖아요. 여기 이제 박효신 씨가 산 건물이 있고 이거를 이제 자기가 83억에 샀는데 평당 1억 뭐 2천에 팔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일종 주거지역이 안 팔릴 것 같아요. 여기는 이쪽이 너무 핫해지니까 여기 일종 주거지역이 있고 여기 절대 상권이 여기까지 오지 못하는데도 여기까지 막 이제 건물이 막 팔리고 막 이랬던 사례들이 좀 있었는데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부동산 시장의 거래량 자체가 줄어들게 되면서 이쪽의 거래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요즘에 근린공원 들어서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종 주거지역의 한계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쪽 어쨌든 매매 사례도 해봤고 재밌게 또 해봤습니다.